안녕하세요.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강의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는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셀리그만의 이야기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용을 할 텐데요. 마틴 셀리그만의 낙관성 학습이라고 번역된 책에 나온 인용이에요. 원제는 Learned Optimism 1991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인용이에요. 나는 실험심리학을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1964년 가을 21살의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던 나는 갓 취득한 학사학위만 달랑 들고 펜실베이니아 대학 리처드 솔로몬 교수의 실험실을 찾아갔다. 나는 솔로몬 교수 밑에서 연구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습이론가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잘 통제된 동물 실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의 기초 과정을 추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여기 1964년이라는 것은요, 미국에서 행동주의가 위세를 떨칠 때라는 것이고요. 솔로몬 교수가 정신질환의 기초 과정을 추정하려고 이 얘기는요, 셀리그만이 인간의 정신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셀리그만은 후에 학습된 무기력과 건강을 관련지어서요,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셀리그만이 대학원생일 때 말이죠. 어떤 기회에 걔가 무기력을 학습할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셀리그만과 같은 생각을 가진 대학원 학생 동료하고요. 동물도 무기력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실험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안한 실험은 어떤 거였냐? 일단 셀리그만 팀은요, 함께 짝지어 놓은 세 집단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요. 이 실험을 3조 실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실험을 보면 첫째 집단 1조라고 하죠. 1조 개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데요. 개가 코로 계기판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꺼지도록 했고요. 2조는 어땠냐? 먼저 1조와 2조가 들어가는 칸에 계기판을 연결해 놓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연결했냐 하면 2조 개는 전기 충격을 받고 계기판을 눌러도 전기 충격은 그치지 않고 단지 1조 개가 계기판을 누를 때만 충격이 멈추도록 설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조 개는 무슨 행동을 하든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죠. 3조에는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계해 놓고요. 개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1조, 2조, 3조는 뭘 경험하느냐? 방금 설계에서 다 나온 얘기지만 1조는 전기 충격을 받을 때 코로 계기판을 눌렀더니, 물론 처음에는 우연히 눌렀겠지만 말이죠. 계기판을 누르니 충격이 사라진다. 이렇게 여러 번 경험하면 충격이 올 때 계기판을 누름으로써 고통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2조는요. 충격을 받고 계기판을 눌러 보아도 충격을 피할 수 없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전기 충격이 사라지기도 하고 2조 개는요. 1조 개가 계기판을 누르니 충격이 사라지는구나 이걸 알 수도 없고요. 또 안다고 해도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저 전기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3조는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정리하면 1조는 전기 충격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고요. 2조는 무엇을 하건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력을 학습한 것이죠. 실험의 다음 단계는 1, 2, 3조의 개를 이동상자에 집어넣습니다. 이동상자, 셔틀박스라는 것은요. 가운데 낮은 칸막이를 쳐서 공간을 두 개로 나눈 상자인데요. 한 칸에는 전기 충격을 줄 수 있고 다른 칸에는 전기 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가요. 칸막이를 뛰어넘어서 다른 칸으로 가면 전기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이죠.
1, 2, 3조의 개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관찰했더니 어땠을까요? 전기 충격을 주니까 앞 실험에서 전기 충격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1조하고요.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았던 3조는 칸막이를 뛰어넘어서 전기 충격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몇 초 만에 알아챘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던 2조는요. 전기 충격을 피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낮은 장애물 저편으로 전기 충격이 없는 칸을 쉽게 넘겨다 볼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러했다고 하네요. 애처롭게도 이 개는 전기 충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받으면서도 금방 단념하고 엎드려 버렸다. 결국 이 개는 다른 칸으로 그저 건너뛰기만 하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셀리그만의 표현이에요. 짠하죠? 제가 여기서 얘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강의가 길어지는 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셀리그만의 책에는요.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고민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냥 전기 충격은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건조한 겨울날 문 손잡이를 잡다가 느끼는 약간의 전기 충격 정도의 것이었다. 셀리그만이 이렇게 밝혔다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셀리그만은 앞의 실험에서 개들이 보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개가 전기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행동을 했죠. 그랬더니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1조는 이동상자에서 칸막이를 뛰어넘으니 고통을 피할 수 있었고 2조는 고통을 받을 때 피하려는 시도를 해봤지만 피할 수가 없었고요. 이런 경험이 거듭되면 비슷한 상황에 닥쳤을 때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구나. 1조의 경우는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피하려고 시도를 하죠. 2조의 경우는 예전에 많이 해봤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 이번에도 해봤자 그 결과는 역시 피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하니까 도망가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예상, 기대, 믿음 등 인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이론은 인지주의적 접근이에요. 인지주의 동기이론, 인지주의 학습이론이죠. 다시 반복하면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뛰어넘으니까 다시 말하면 뛰어넘는 행동을 한 결과는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뛰는 행동을 하고 뛰어넘는 행동을 해도 결과적으로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죠. 결과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사고, 즉 인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에 따라서요. 따라오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다 아는 거라서 지루하시죠? 이러한 이론을요.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귀속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원인을 어디에 귀속시키느냐, 어디에 돌리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귀인 이론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1조는 나는 피할 수 있어. 자신의 능력에 그 원인을 돌렸고요. 2조는 내가 무능력해서 피할 수 없었어. 원인을 자신의 무능력에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를 받아들고요. 한 학생은 나는 머리가 나빠서 잘할 수 없어.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원인을 머리 나쁜 거에 돌리면 머리가 나쁜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통제 불가능으로 지각한 거예요. 그러면 좌절하고 공부하려는 노력을 안 할 것이고 반면에 어제 잠을 좀 덜 자고 공부했으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성적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에 돌렸죠. 그러면 잠을 좀 덜 자고 덜 놀고 조금 더 공부하고 이건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제 가능하죠. 물론 금방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러면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겠죠. 학습된 무기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귀인 이론을 갖고 잠깐 설명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란 뭐냐? 셀리그만의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그 사건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을 규정한다. 학습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시험을 봤는데요. 한 학생은 90점을 맞고 다른 학생은 70점을 맞았어요. 90점을 맞은 학생은 좌절을 안 하고 더 노력을 하고 70점을 맞은 학생은 난 안 돼 이러면서 좌절할까요? 귀인 이론,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요. 점수라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반복적으로 이른바 실패라는 것을 경험했고 그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달려 있잖아요. 즉, 주관적 지각이에요. 그래서 점수에 상관없이 부모의 지나치게 높은 기대에 학생이 부응하지 못한다면 학생은 지속적으로 실패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교사나 부모는요. 학생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그래서 현재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제시하면 안 되겠죠? 학생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노력해서 과제 해결에 성공한다면 학생은 성취감도 느끼고 성공감도 느낄 거예요. 그때 교사, 부모는 그봐 할 수 있지 노력하니까 되잖아. 이렇게 격려하면서 학생이 통제 가능한 것에 귀인하도록 노력 같은 거겠죠.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결과를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러면 다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지나쳐서요. 내 탓이 아닌 것까지도 내 탓으로 돌리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좌절할 수 있으니까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분들이 귀인 이론을 자세하게 배울 때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셀리그만의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1960년대 중반에 셀리그만과 마이어가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세웠고요. 당시 강력하던 행동주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참 내가 매사에 수동적이고 시도도 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그게 다 무기력을 학습한 때문이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면 우울하죠. 셀리그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학습된 무기력은 고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계속합니다. 이후에 학습된 무기력은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는 이론을 내놓게 됩니다. 학습된 낙관주의, 낙관성 훈련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셀리그만은 또 자신의 이론을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으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셀리그만의 저서들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헬플리스니스, 런드 옵티미즘, 우리말로 낙관성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고요. 오센틱 해피니스, 완전한 행복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플로리시도 번역되었는데요. 플로리시라는 저서에서는요. 학교에서 웰빙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습된 무기력만 짧게 설명하면 됐지 무슨 얘기가 기냐? 그 이유는요. 셀리그만의 책들이 다수 번역되었기도 하지만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셀리그만이 다루는 주제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주제들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예전에 셀리그만의 책들을 재미있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마틴 셀리그만, 플로리시, 오문식 외 옮김, 셀리그만, 낙관성 학습, 오문식 외 옮김,
윤운성 학습과 동기 전략 참고한 문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